R&D 선정을 위해서 일단 R&D 계획서를 쓰면 선정을 해야 되겠죠. 선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로 저는 이게 크게 네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원할 공고들을 상시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하는지 부분들. 그 다음에 R&D 아이디어를 제가 상시적으로 이제 발굴을 하셔야 하는데 기업 자체적인 자금으로 R&D 하는 R&D 아이디어와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외부의 R&D 자금을 지원받는 R&D 아이디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문서 작성에 대한 이해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정부 지원 사업 공고는 이게 루틴해요. 매월 1월 초에 되면은 부처 합동 설명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3일부터 5일까지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전체적인 부분으로 1월달에 합니다. 1월달에 하고 나서 이거는 정부의 부처의 통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고에 참여하고 들어가는 거는 이때 나오진 않아요. 이때 나오진 않고 이때 합동 설명을 하고 나서 각각의 부처별로 또 개별 사업 공고를 합니다. 개별 사업 공고를 하는데 지금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뭐 중기부에서도 개별적으로 공고하고 있고 지금 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1월, 2월이 이제 피크인데 개별 공고를 하고 나서 2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이 과제를 접수받고 평가하고 과제비를 지원하는 전담 기관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과제는 사실은 2월 달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남지 않았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꾸준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R&D 기획 컨설팅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공고를 이 당시 2월부터 3월, 4월 이 당시부터 준비하시면 늦어요. 왜냐면 공고를 하고 나서 기껏해야 뭐 3주, 4주 정도 안에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한 번이라도 작성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용이 엄청 까다로워요. 물론 최근에는 분량이 많이 줄긴 했지만도 그 내용이 많이 까다롭고 어떤 과제는 협력 과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협력 컨소시엄 만드는 시간도 좀 매우 이제 그 타이트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거고 그래서 1월부터 1월 초에 나오는 것들 요즘에는 과거에는 이게 그 오프라인으로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기 가보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보면요 미어 터져요. 이렇게 통로에도 앉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화상으로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 지금 키스텝 사이트 들어가시면 거기에 했던 것을 녹화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개별 공고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빨간 점이 보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도 지금 많은 부처 전담 기관에 그 뉴스레터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수시로 그 뉴스레터를 신청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기부에서 주로 하는 중소기업 그 사업 공고 요 사이트 한 요 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매번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월부터 한 3월 4일 정도 이렇게 이 정도에서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고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실 건 뭐냐면, 제일 먼저 어떤 걸 먼저 확인하시냐면, 다 금액 먼저 확인하세요. 금액 먼저 확인하시는데, 금액보다 여기에 지원 대상이라든가, 지원 방법, 이거 부분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꼭 뒤에 그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첨부되어 있는 거는 보통 지정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아이템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첨부가 없는 자유 공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정과제가 아무리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는 거를 나중에 우리가 미리 나중에 그거를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정과제들은 미리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이것들을 준비를 해 나왔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이디어 상시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과제가 되고 나서 얼마 안 있거든요, 접수 기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D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우리가 기업의 자체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R&D를 위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미리 좀 이렇게 그 발굴을 해놔야 되는데요. 자, 아무래도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 가지고 우리한테 R&D 작업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부합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밀고 있는 아이템, 이런 것들을 원하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의 육성과 그 다음에 기업의 육성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이런 정책, 경제, 사회, 기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맞춰 나가셔야 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R&D 과제를 평가하다 보면은 정책부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원하는 기술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여러분들이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프리즘점 지오점 KR이라든가 국가정책연구 포탈이라든가 가시면 정부에서 돈 주고 만든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은 어떤 그 법이라든가 규정, 규제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쪽 전공은 아니시잖아요. 기술 개발이라든가 어떤 공학 베이스의 전공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을 해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을 친절하게 잘 해석을 해놨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도의 사이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뭐 주로 특허법인이라든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사업화 쪽으로 하시는 기관, 지원기관들은 뭐 윕스라든가 이렇게 유료 DB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료 특허 검색 그 사이트를 여러분들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특허나라는 게 있어요. 이 특허나는 뭐냐면 특허에 대한 어떤 그 정량 분석, 정성 분석을 보고서를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 일반 그 국민이라든가 기업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안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앞으로 소부정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말에 대한 어떤 그 논리적인 근거들은 다 여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산업 아이템이 무엇인지, 기술 아이템이 무엇인지가 여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게 한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경쟁 기업들의 현황을 보고 싶다라든가 이런 니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뒤로 쫓고, 엔티스는 여러분 과제를 하신 분들이시라면 엔티스 사이트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트가 여러분들의 과제를 등록하는 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 들어가시면 정부 R&D를 했던 기업들의 R&D 과제에 대한 어떤 제목, 그다음에 목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들이 어떤 과제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사이트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상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정부 지원용, 그다음에 정부의 외부의 자금 유치용 그 아이디어를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술 로드맵 사이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시면은 중기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중기부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저런 아이템 중심으로 그 육성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 저도 R&D 평가를 가면요. 가장 애매한 게 뭐냐면 아이템은 좋은데 내가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장적으로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많은 것들을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템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위원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는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여기 보시면 아이템의 이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시면 세부적으로 그 아이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템 수준까지 해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술 동향 조사, 그러니까 경쟁기 기업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런 조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앞서서 논문과 특허가 있어요. 논문과 특허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논문은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보는 게 이제 특허입니다. 특허를 이제 사업적으로 경쟁 기업의 특허들을 조사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이 특허가 가진 맹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적인 부분으로서 특허를 내는 건 맞아요. 많은 건 맞는데 이 안에 이 비공개 기간이 있어요. 비공개 기간이. 보통 1년 6개월 정도가.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특허는 또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비공개 처리가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 그 선행 지수가 이제 논문이 됩니다. 논문이. 그래서 논문을 많이 보시는데 논문은 또 단점이 있죠. 이게 사업용이 아니라 학술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 그러니까 R&D 아이디어를 발굴하실 때 이 논문을 배제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 논문은 학술용이긴 하지만 최신성이 있습니다. 특허는 뭐 1년 6개월의 이 기간이 공백이기 때문에 최근 경쟁 기업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특허만 하겠다, 논문만 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두 개를 혼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엔티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쟁 기업의 과제. 자, 그 과제는 특허보다 더 최신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 정부 과제를 받았다면 거기에 다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최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허를 저희가 기술 트렌드를 보기 위해 특허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특허는 보통 시장의 선행지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선행지수인지 이게 쫙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특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터치 기술이 있어요. 터치 기술이. 이게 스마트폰의 터치 기술. 이게 햅틱 기술이거든요. 이 햅틱 기술이 특허적으로 언제 나왔는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93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게. 93년도에. 93년도에 나왔고, 이때 처음 출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피크를 친 게 2001년도에 피크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터치폰이 전 세계 최초로 개발된 회사가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의 연화폰, 예전에 연화폰이라고 얘기를 했고 햅틱폰인데 그게 나온 게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2008년도. 그래서 보시면 이 공백기간이 있죠. 공백기간. 그래서 보시면 특허가 최초 출원되고 나서, 이거는 예입니다. 최초 출원되고 나서 8년 있다가 특허가 최고점을 찍고, 최고점이 찍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하나의 기업이라든가 기관이 괜찮아서 특허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시장적으로 괜찮은 기술이고 괜찮은 제품이고 아이템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기관들, 여러 기업들이 계속 특허를 냅니다. 그게 최고점이 다다르는 게 2001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가 분석을 할 때 저도 특허 분석을 많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 건 나왔다. 그 기술은 상업화되기 어려운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1000건, 10,000건 나왔다. 라고 하면 그거는 좀 있으면 사업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특허적으로만 봤을 때. 근데 늘 찾는 게 뭐냐면 검색해서 특허가 없으면 좋아하세요. 우리 회사에 그 R&D 아이디어가 있는데 열심히 검색하세요. 검색이 안 나왔어. 세계 최초야. 국내 최초야.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그거는 특허적으로서, 기술적으로서만 괜찮은 거지 사업적으로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늘 이제 갖고 오실 때 우리 회사 내 아이디어는 세계 최초야. 이렇게 많이 갖고 오시는데 그 말은 사업성은 아직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자, 정부 과제는 1년에서 뭐 적은 건 1년, 어떤 건 3년, 5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년 안에 사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요. 왜냐? 세금으로 움직인 거니까. 세금으로 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겨야 돼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는 정부 지원 과제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원천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특수성이 있는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에서 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보시면 이때 나온 기술은 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터치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라든가 메모리, 이 기술이 밑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 개발 기간이 이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술 가지고 제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사업도 상용화도 어느 정도 어떤 뜸들여야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밥을 할 때. 그런 것들의 기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찾을 때 제가 보는 거는 이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니즈, 원츠, 디맨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없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 예전에 휴대폰 일회용 건전지를 만들어서 판 적이 있어요. 그때 소비자한테 한 100명한테 물어봐서 이런 제품
나오면 사시겠냐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그때는 산다고 해요. 실제 제품을 깔았거든요. 저기 편의점에. 안 사세요. 그게 시장에서 필요한 것이 있고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이 핸드폰 배터리가 이렇게 일체형이 아니라 갈아 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필요한 것이 있고요. 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돈이 되는 거는 시장에서 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니즈 단계에서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경제, 사회, 기술적으로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이게 이제 시장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하죠. 그 다음에 그 어떤 정량적인 근거를 우리가 만들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구글링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네이버 검색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저는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키워드 말고 조금 사회적으로 그게 정형화가 되어 있고 또 보편화되어 있는 이슈나 이런 것들은 저는 뉴스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뉴스를 검색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검색하면은 똑같은 뉴스가 엄청 쏟아져요. 그래서 이제 구글로 이제 검색을 하시는데, 구글도 조금 그게 필터링이 되지만 그것도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중복성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뉴스, 인터넷 뉴스든 오프라인 뉴스든 간에 이것들이 다 한 곳에 모아지는 곳이 있어요. 그게 한국 언론진흥재단입니다. 여기에서 그게 모아져서, 그게 이제 우리가 웹에서 검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빅카인즈라고 해서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인터넷 언론사 아니면 일반 그 지면 언론사들이 낸 뉴스들을 다 빅테화시켜서 제공해요. 무료예요. 회원 가입만 하시면 돼요. 회원 가입만 하시면 되니까 한번 보시면,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공기청정기를 검색을 해봤어요. 공기청정기에 관련해서 어떤 뉴스들이 많이 있는지. 그래 봤더니 공기청정기하고 가습기 이런 것들이 같이 떠요, 뉴스가.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만 시장에서 뜨는 게 아니라 에어가전 통째로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정도는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으로 뉴스 빅데이터를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원하는 거,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 많이 했거든요. 저도 학위 받으면서 설문조사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리서치 연구원 하면서도 설문조사 많이 했었는데, 설문조사 여러분 아시죠? 아침에 한 거랑 점심에 한 거랑 저녁에 한 거랑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 설문조사 하시면 제 강의 만족도 정말 100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딱 등 따드시고 이렇게 배부르시고 졸리시고 하니까. 근데 식사 전에 제가 하면 저는 꼴등에 0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배고프고 이런데 짜증난다고. 그것처럼 설문조사가 조금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FER도 많이 쓰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솔직한 곳은 웹 검색이잖아요. 웹 검색인데, 그것들을 뭐 유료 말고요, 무료로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서 그거를 빅데이터 분석을 제공을 해줘요. 여러분 쉽게 거기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은 구글 트렌드로 들어가시면 되고, 네이버는 데이터 랩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구글은 아시겠지만 엄청 오래됐죠. 86년부터 저 분석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안에 한글로 이제 검색하시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네이버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향이 조금 짙어요, 저기가. 그리고 또 하나, 네이버에서는 쇼핑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쇼핑 키워드. 그게 뭐냐면 네이버 쇼핑 있죠. 네이버의 일반 검색 말고 쇼핑. 그 키워드들 내용들도 분석해서 제공을 해줘요. 실제 제가 해봤더니 공기청정기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서 웹 검색에서 공기청정기를 검색할 때가 보통 10월에서 12월에 검색을 합니다. 근데 네이버 쇼핑 키워드로 봤더니 1월에서 2월에 쇼핑 키워드로 검색을 해요. 그 말은 1월에서 2월 정도의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 관심은 그 전년도에 10월에서 12월 사이지만. 그래서 요거를 유명하게 우리가 활용을 하시면, 실제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만 가지고 내가 제품을 출시한다
라고 하면은 9월 정도에 내면 되겠죠. 10월부터 관심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살아남는 게 1, 2월에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 빅데이터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거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에서는 실제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디맨드는 시장에서 산다는 거거든요. 살 의지가 있는 거. 앞에 쇼핑 키워드라는 거 왜 검색은 관심이 아예 없다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겠다까지 넘어가려면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오픈마켓에 들어가 있는 그것들은 제품이 실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보다 몇 단계가 빠른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보다 약간 빠른 애들의 아이템들이 시장에서 정말 수요가 있는지 라는 부분을 체크하려면 잘 아시죠? 크라우드 펀딩, 킥스타터라든가 인디고 이거를 마케팅 계획 그 기법으로 해서 많이 성금의 방식, 성금의 형태로 해서 사전에 내가 양산비 없을 때 미리 수요를 창출하는 용으로 많이 쓰시는데요. 많이 쓰시는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요. 나랑 비슷한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게 잘 팔려요. 그러면 내 아이템도 잘 팔릴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요. 아까 국내 최초 기술들 이거 많이 갖고 오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요. 시장이 형성이 돼야 이 제품이 팔려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MP3 제일 처음에 만든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아이템, 그러니까 MP3의 모델명 아이리버? 아이리버잖아요. 그게 다. 아이리버가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 최초로 MP3 기술을 개발한 건 엠피맨이에요. 그런데 엠피맨이 지금은 잘 모르세요. 아이리버만 알고요. 그 다음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엠피맨이 시장을 만들었어요. 시장에다가 관심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아이리버가 확 떠가지고 이제 MP3는 아이리버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잘 아시는 애플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리버도 애플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둘 사이는 시장 파이 싸움이죠. 애플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고 아이리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품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시장의 반응을 보고 아이리버는 그걸 공략을 한 거거든요. 물론 마케팅은 좀 달라요. 아무튼 그건 다른 얘기고,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 그거는 사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기업은 좋은 아이템을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거지. 수익을 창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시장의 수요를 찾아내는 거, 그걸 중요한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안 나왔으니까 내가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거는 시장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과제가 있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지난주에 발표된 중기부의 RM사업 구조예요. 대략 1조 3천억 정도,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업 주도형, 협력형, 전략 분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주도형은 기업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기업 컨소시엄으로 할 수도 있어요. 협력 주도형은 보통 산학이에요. 산학. 그러니까 미리 컨소가 만들어져야 돼요. 미리. 그 다음 R&D에 대한 그 방향성도 컨소 형태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기업 주도형도 글로벌 있고 민간 투자형이 있어요. 투자가 준비돼 있어야 투자형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구매가 준비돼 있어야 구매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그 R&D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과제는 일부에 지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공략할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여기는 창업기업이 없으셔가지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나의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실 때, 자금에 대한 수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 여러분들 고려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창업지원 사업은요, 예를 들어서,
초기 창업 기업들, 7년 미만의 초기 창업 기업들에 지원해주는 자금인데, 맥스 1억 5천까지 되거든요. 1년짜리에. 근데 그거는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출연금 사업은요, 기술료 형태로 갚아야 돼요. 이게 정부에서 나오는 똑같은 사업인데도 보조금 성격이 있고 출연금 성격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뭐 정책자금, 투자유치 이런 것들은 투자도 나가고 부채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도 보조금이 있고 그 출연금이 있어요. 그거를 잘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예전에 제가 R&D 기획을 하다가 출연금이 그 중소기업도 현금에 대한 그 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족해서 못 넣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토탈 금액이 5억인데 정부 지원금 5억인데 25%만 해도 그 1억이잖아요. 근데 1억이 없는데 5억을 다 넣은 거예요. 자기 그걸 잘 고려해서 3억을 넣었다. 어차피 선정됐으니까 그 업체는 3억을 넣었으면 그게 맞았거든요. 딱. 근데 5억을 넣은 거예요. 5억 이내여서.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자금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사실 이거는 창업기업들 앞에서 하는 건데 그 정부 지원 자금을 받더라도 이렇게 보조금 형태가 있습니다. 보조금. 그래서 보조금이 3단계입니다. 창업기업들이 계신다면 뭐 예창, 그 다음에 창업성 패키지, 뭐 도약 패키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자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AB 창업은 금액이 기껏해야 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요. 그 다음에 창업성 패키지는 한 7천만 원 정도에서 1억 사이. 그 다음에 도약은 1억에서 1.5억 사이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예비 창업 5천만 원 받을 때 이 5천만 원은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타당성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성공해도 되고 실패해도 돼요.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더 업그레이드, 고도화시키면 되는 거고 실패했으면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하면 돼요. 이 다음 단계 그거거든요. 실패하면 실패 원인을 파악해서 다른 아이템으로. 이 린 스타트업 방식으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다가 R&D를 진행하다가 일정 부분 에서 딱 드랍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드랍하면 그 전에 했던 것들은 다 이제 허공에 날아가는, 물론 노하우는 없겠지만 그런 형태가 많은데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연금 사업들, R&D 과제들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거. 실제 이 안에서도 이게 2억 돈이 되거든요.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돼요. 이것들을 다 고려해서 진행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출연금 쪽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저는 자금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증을 차례차례 나가는 그 단계로서도 저는 이제 괜찮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여기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이 문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을 되게 많으세요. R&D 사업이 정부 지원 사업들이 문서 작업이 엄청 많거든요. 실제 R&D를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기술 개발 내용을 한 페이지 정도만 작성해 주세요. 우리 기술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딱 5글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못한대요. 그래서 이 문서 작성이 힘든 회사들이 있어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기획팀에 계시면 연구개발에서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 설득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려가지고. 그래서 문서 작업 때문에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과제가 3억에서 3억 정도 되면요. 2개 과제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을 또 따로 해야 돼요. 엄청나요, 행정이. 행정이 엄청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야 돼요. 문서 작업,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기업들은 아량을 잘 안 쓰잖아요. 정부는 아량을 엄청 써요. 그래서 R&D 계획서가 전부 다 아량글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게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평가도 이렇게 절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근거도 남아야 되고 누가 와서 뭐라고 했을 때 디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들이 엄청나요. 그리고 서류도 넣는 것도 과제 시스템에 넣어야 되고요. 아량글로 만들어야 되죠. 또 발표한다고 PPT도 또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증빙 서류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뭐 과제를 뭐 10개씩 신청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떨어질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 넣을 때마다 이게 서류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나에 딱 맞는 과제를 신청하시려면 그나마 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해해보고 그다음에 내부 컨센서스가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술개발인데 기술개발 하시는 분 그런 회사들 많더라고요. 기술개발 하시는 분은 페이퍼를 안 쓰시니까 기획팀에서 연구기획팀에서 대신 써줘요. 막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발표 때만 오시라고 하고. 근데 이 쓴 거하고 발표랑 달라요 또. 그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내부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지고 나서 과제 신청을 하시는 거. 꼭 연구개발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전 준비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